우리 시장의 매수 종목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큰 폭으로 상승했던 바이오 주식 같은 경우에는 기업 실적의 회복과 코로나19 치료제에 있던 그 임상 실험에도 불구하고 좀 주춤해지는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대신에 오늘은 자동차주가 불을 뿜고 있습니다. 주가가 전체적으로 높아지다가 보니까 조금이라도 나은 재료를 찾아가려고 하는 심리가 작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종목 간 변동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국내 경제와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재 유진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 이진우 GFM 투자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먼저 미국 시장서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사님께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나스닥이 지난 주말에는 좀 주춤하기는 했지만 계속해서 연속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주식시장이 나스닥 하나를 바라보고 가고 있다라고 얘기해도 뭐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뭐 잘못된 얘기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미국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지금 나스닥이 아주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요. 사실은 전체적으로 지금 3월 후반 이후에 전 세계 자산 시장이 아주 급등하고 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나스닥 사실 S&P 500이나 다우도 많이 올라왔고요. 우리가 보고 있는 원자재 가격, 금, 뭐 부동산 이런 것들이 지금 다 같이 상승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판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성장주가 나스닥에 집중되다 보니까 나스닥이 11,000선을 넘어갈 정도로 사상 최고치를 보일 정도로 이 주가 상승세가 집중된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와 관련해서는 흔히 지금 이렇게 상승했던 배경으로서 경제활동 정상화에 따른 경제 어떤 회복의 기대 그리고 이제 연준의 강력한 그런 유동성 확대, 정부의 어떤 재정 지출 확대 이런 것들이 지금 그동안 많이 지적이 됐었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측면에서 미국 채권 시장 측면에서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오게 된 이유가 뭐고 배경이 뭐고 그게 계속 될 수 있는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준비된 차트를 하나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왼쪽에 있는 차트가 이 파란색으로 그려진 게 미 국채 10년물 금리의 움직임입니다. 예. 그리고 이 회색선으로 그려진 게 검정색으로 그려진 게 미 국채 10년물의 브레이크 이븐 레이트, 즉 다시 예. 말해서 인플레 기대 심리를 나타내는 BEI 수익률인데요. 이게 차트를 보시면은 지난 3월 19일 대비 지난 주말까지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대략 한 61bp 정도 이렇게 하락한 모습인데 예. 반면에 기대 인플레이션을 나타내는 BEI는 106bp가 그 같은 기간 동안에 상승을 해서 지금 예. 서로 지금 따로 가고 있습니다. 오른쪽 차트는 좀 이걸 긴 시계열로 보여주는 건데 본래 이제 미국의 이 국채 금리라는 것은 이 실질 금리에다가 기대 인플레이션을 더하는 것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예. 따라서 이제 미 국채 금리와 미국 기대 인플레이션을 나타내는 BEI는 보시면은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강한데 예. 그게 올해 지금 3월 이후에 이렇게 서로 따로 놀고 있는 특징이 나타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국채 금리는 떨어지는데 BEI가 상승하게 되면은 이게 나타나는 의미는 결국은 실질 금리가 크게 하락했다는 거고요. 예. 그 실질 금리를 보여주는 게 미국에서 팁스 금리, 즉 인플레이션 해지된 그런 채권의 금리인 팁스 금리인데 이 차트에서 보면은 왼쪽 차트를 보시면은 파란색으로 그려진 팁스 금리가 이 왼쪽을 보시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왼쪽 축에서 이게 축을 바꿔놨기 때문에 그렇네요. 사실은 예, 예. 올라가는 게 실질 금리가 큰 폭으로 떨어지는 즉 다시 말해서 3월 19일 이후에 실질 금리는 무려 165bp가 지금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예. 이게 결과적으로 의미를 하는 것은 금을 포함해 가지고 자산 가격의 움직임을 보시면은 실질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서 가파르게 올라왔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은 미국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을 하게 되면서 다시 말해서 미국 달러 지수가 기대 인플레이션, 팁스 금리에 15개월 선행을 해서 이렇게 밀접한 정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음을 감안하면은 미국 실질 금리 하락이 미국 달러 지수의 하락을 지금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 이렇게 지금 미국 채권 시장에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결국은 지금 현재 코로나19 이후에 미국 경제 모습을 보면은 경제 회복이 지금 선거를 앞둔 상태에서 미 정치권의 가장 큰 화두이고요. 이걸 위해서 재정 지출을 엄청 늘렸고 이 재정 지출을 위해서 미 연준이 돈을 찍어가지고 미 연준의 미국 정부의 어떤 국채를 사주는 과정에서 유동성이 대폭 확대
확대가 된 게 결국 아까 본 BI로 나타난 기대 인플레이션이 확산이 됐고 이거는 이제 인플레 해치 차원에서 주식이나 금과 같은 이런 실물 자산에 대한 수요 증가를 통해서 자산 가격이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연결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러한 모습을 보면은 다시 말해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락 반전 이게 이제 하락 반전 될 수 있으려면은 다시 말해서 실질 금리가 다시 상승할 수 있으려면은 미국 경제가 이 제자리를 찾아서 미 정부의 정책 기조가 정상화되는 구체적으로 가장 큰 핵심은 미 연준의 이런 막대한 유동성 공급 확대가 진정되는 모습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지금 보여져 있는 이 인플레 해치 차원에서 자산 가격의 이 랠리 구조는 나스닥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에서 지금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진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실제 금리가 하락하고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이 굉장히 크게 증가했고 그게 주가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이렇게 한번 표를 준비해 봤습니다. 금년 들어서 세계 증시가 어느 정도 올라오고 빠졌는가를 한번 살펴보시죠. 예, 자, 왼쪽에 미국 보시면은 다우는 아직도 마이너스입니다. 나스닥 22%가 넘죠. S&P 500 3.7%. 오른쪽에 보시면 먼저 중국 보시면은 본토 특히 심천이 어마무시합니다. 32%에 가깝고 홍콩은 아무래도 안 좋고요. 우리 한국 나쁘지 않습니다. 코스닥은 심천 다음입니다. 전 세계에서 두 번째 정도죠. 이걸 갖다가 지금 유럽 시장으로 가보면은 굉장히 우리 한국 증시 강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지금 줄건 부분은 금년 들어서 지수 하락률이 20% 넘는 나라들입니다. 영국, 스페인, 터키, 그리스 뭐 이런 식인데요. 오스트리아까지. 자, 그런 상황이라서 의외로 이제 이 인도네시아 뭐 필리핀 이런 식의 베트남까지 이머징도 생각보다는 좋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 이제 미국 증시에서 저렇게 3대 지수가 저렇게까지 엇갈리는 조금 다우가 굉장히 언더퍼폼하는 이런 모습도 뭐 저도 잘 본 적이 없고요. 2000년도에 그랬습니다. IT 버블 때. IT 버블 때. 예. 아, 그때도 나스닥이 훨훨 날아갈 때. 예. 역시 툭 하니까 나오시는 예, 경험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식이고 가끔씩 이렇게 재밌는 게 주말에 토요일에도 뭐 장이 열리고 하는 뭐 이스라엘 언급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사우디나 그러면 이스라엘 같은 때는 어떤가 싶어 봤더니 2020년이 여기니까 여기서 시작했으니까 우리보다 못합니다. 이스라엘은 더 못하고 뭐 이런 상황인데요. 그러나 이렇게도 한번 보시죠. 2018년 2월 이후, 왜 2018년 2월인가 하면은 우리 코스피나 코스닥이 뭐 월간 차트 같은 걸 띄워보시면은 확인되시겠지만 그때부터 우리는 꺾였습니다. 미국의 주가 가운데 뭐 캐트필러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이른바 경기 관련주. 그것도 보면 2018년 2월부터 꺾이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전 세계 경기는 2018년 1월, 2월, 1월 말 2월 초 저때부터 그거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동안에도 통화 정책들로 했는데요. 거기서 보시면 좀 얘기는 달라집니다. 나스닥 여전히 48%, 뭐 중국 여전히 심천 좋은데 우리 그래서 2018년 대비 보면 아직까지 못 올랐는데요. 근데 상대적인 거죠. 다른 데 보십시오. 다른 데 이머징이나 특히 유럽 보시면은 굉장히 흉흉합니다. 예, 특히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여전히 그건데 이쪽은 너무 이 피그스 국가를 비롯한 재정 불량 국가들 쪽에 좀 대출이 많이 나가 있는 게 2011년, 12년 그 무렵부터 회자되더니만 그런 상황입니다. 터키는 지금 보나 금년 들어서 보나 2018년 보나 거의 뭐 100% 빠지는 이런 상황이라서 터키는 지금 리라도 횡행한데 지금 이 표를 살펴본 바로는 우리 시장이 지금 뭐 그렇게 유별나게 많이 올랐다고 하기도 그렇습니다. 2018년부터의 궤적을 본다면 그리고 금년 들어서를 본다면은 지표상으로 봤을 때도 저기 뭐 성장률이나 아니면 코로나 대응으로 보나 뭐 이렇게 가져도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중국이나 우리나 우리 개인들의 그 응집력 내지는 집착 한번 시작했다면 끝을 봐야 안 되겠습니다. 예, 돈 떨어질 때까지는 그냥 간다고 봅니다. 장중 조정도 허용하지 않는 예.
그런 흐름이 지금 좀 이어지는 느낌입니다. 국내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거를 긍정적으로 한번 보게 되면 네. 코로나19 대응을 잘한다라고 하는 면도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경기 둔화가 심하지 않다라고 심하지 하는 않다. 면이 있겠죠. 원래 우리나라가 GDP 규모로 봤을 때 11위 정도인데 올해는 다른 데가 전부 다 시험을 못 봐서 그런지 9위 정도로 올라선다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뭐 펀더멘탈한 측면에서 그런 쪽에 그 중심을 둔다라고 하면 뭐 설명이 전혀 안 되는 거는 아니다 이렇게는 좀 보입니다. 자, 지난주에 있었던 뭐 여러 경제 지표나 를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께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이제 금요일 날 미국의 고용 동향이 나왔습니다. 7월 달 비농업 일자리 수 증가가 176만 개였습니다. 대략 그 전망이 160만 개 정도였으니까 전망을 어느 정도는 충족시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고용 사정을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까? 예, 사실 7월 중순에 이제 미국 일부 주에서 경제 봉쇄에 나섰기 때문에 예. 이게 고용이 그동안 이제 5월과 6월에 크게 늘어났던 게 7월에 이게 혹시 반대로 이렇게 감원까지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예. 뭐 트럼프 대통령이 빅 숫자가 나온다라고 빅 피겨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던 대로 100만 명 이상 이렇게 증가를 해서 그런 불안은 현실화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시장이 그렇게 크게 주목을 하지 않은 것은 7월 미국 고용이 회복 기조를 이어갔지만은 5, 6월에 비해서는 상당 좀 크게 둔화가 됐다. 그렇죠. 400만 개에서 100만 개 정도로서 떨어졌으니까. 그렇죠. 5, 6월 평균이 한 370만 명 월간 이렇게 늘어났는데 물론 예. 확 무너졌다가 복구되는 차원이니까 이렇게 그렇죠. 늘어나긴 했지만은 이 7월 달에는 이게 176만 명으로 줄어들었고 실업률을 보더라도 지난 5월과 6월에는 월 평균 1.8% 포인트씩 하락을 했는데 이번 7월 달에는 0.9% 포인트 하락을 했고 또 이제 조금 더 신경이 쓰이는 것은 경제활동 참가율이 이렇게 가파르게 회복이 되던 것이 7월 달에 다시 전월비 0.1%포인트 하락으로 반전됐다는 점.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은 고용시장이 회복되고 있기는 하지만은 조금 불안하다. 그 결과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 차트가 지금 의미하는 것은 왼쪽 차트를 보시면은 올해 1, 2월 달에 미국의 소매 판매를 1위라고 했을 때 그 이후에 지금 소매 판매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를 보여주는데 지금 7월 데이터는 발표가 안 됐으니까 6월 데이터를 본다면은 올해 1, 2월에서 이번 7월 달에는 1.03까지 올라왔으니까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을 한 거고요. 소비는. 반면에 이제 미국의 비농업 취업자는 올해 1, 2월 달을 1위라고 했을 때 지금 7월 데이터를 집어넣고 보면은 0.92 여전히 한 8% 정도는 부족한 상황. 이 소비 회복에 비해서 고용 회복의 정도는 약한데 그런데 이 간격을 메워주는 게 오른쪽 차트에 있는 미국 정부의 이전 소득, 소위 말해서 실업 보조금 같은 걸로 이 갭을 메워준 거죠. 이 차트를 보시면은 긴 시계를 보시면은 이 밑에 있는 파란색으로 그려진 것은 미국 전체 개인 소득 가운데서 이전 소득을 제외한 소득의 움직임이고요. 이 회색 영역 부분은 미국 정부의 이전 소득, 즉 실업 보조금이 들어간 내용입니다. 이 조그맣게 보이는 차트는 올해 이제 1년치만을 보여준 모습인데요. 쉽게 얘기해서 올해 전체적인 미국 개인 소득의 증가했는데 이거는 대부분 실질적으로 이전 소득을 제외한 것은 1조 달러 정도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소득이 2.4조 달러나 증가를 하면서 이 개인 소득이 사실 1.4조 달러 증가한 결과가 나왔고요. 그게 지금 미국 소비의 증가로 연결이 된 상황이죠. 이게 앞으로 미국 경제가 계속 좋아질 것이냐 하는 것은 고용이 가파르게 회복되거나 아니면 정부가 계속해서 이전 소득을 강하게 주는 상황이 나와야 되는데 아까 본 것처럼 미국 7월 고용 데이터가 개선되긴 했지만은 회복 속도가 약화가 되면서 지금 나타난 미국의 코로나19의 재확산을 봤을 때 미국 고용의 회복, 즉 노동소득의 회복이 그렇게 가파르게 이어지지는 못한다라는 것을 뒷받침했고 동시에 지난 주말에 나온 5차 미국 경기 부양 정책을 놓고서 미국 내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의에 실패한 점도 조금 부담이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준비된 차트 하나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5차 부양책에 대한 공화당과 민주당의 어떤 지출 내역별 이 증가 내역을 보여주는데요. 이 차트 이 박스친 부분을 보면 아주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실업자 지원에서
공화당 안과 민주당 안이 굉장히 큰 차이를 보여주고 예.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주 지방정부 지원에서도 공화당과 민주당이 아주 극명한 대립을 오면서 결과적으로 공화당은 한 1.1조 달러 정도 경기부양 정책을 쓰자라는 거고 민주당은 본래 3.4조 달러에서 마지막에 2.4조 달러로 축소하긴 했지만은 경기 부양 규모에서 차이가 나고 내역에서도 차이가 났는데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더 신경을 썼던 것은 밑에 있는 주와 지방정부 지원액인 것 같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민주당이 이 주와 지방정부 지원금을 늘려서 민주당 주지사가 있는 주와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있다라고 보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이제 그 중단을 시켜서 합의가 결렬이 되면서 대신에 이제 4가지 행정명령을 지난 그렇죠. 주말에 예, 발표를 예. 했죠. 이 내용은 대부분 이제 들으셨겠지만은 핵심은 미국 그 실업자에 대한 실업 보조금을 지금 600달러씩 매주 주던 것을 400달러로 축소를 하고요. 급여세 유예를 연말까지 확대한다는 게 주 내용인데 좀 여기에 지금 우리가 음미해 볼 만한 내용이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실업자에 대한 지원을 400달러를 지원한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연방 정부가 300달러, 주정부가 100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는데 이게 언제까지 지원이 되냐면은 12월 6일까지 1차 기준을 만들어 놨고요. 예. 두 번째는 지금 이 재원을 연방 정부의 경우에는 재난 구제 기금에서 사용을 하겠다는 건데 현재 미 연방 정부의 재난 구제 기금의 잔고가 700억 달러입니다. 예. 그게 이제 250억 달러로 되는 시점까지 이걸 지원을 한다 그러니까 이 지원되는 규모가 연방 정부 차원에서는 450억 달러인 거죠. 근데 지금 지난 4월 이후에 7월 말까지 실업 보조금으로 지급됐던 정책에서 나타난 이 규모를 보면은 당시에 소요됐던 재원이 2,740억 달러입니다. 예. 그러면 450억 달러밖에 안 되니까 행정명령으로 트럼프가 이 소득 지원을 실업보조금 지원을 한다고 했지만은 사실은 이 행정명령이 유효하게 되더라도 그 규모는 5분의 1 이하로 줄어들고요. 또 이런 행정명령 자체가 사실은 그 예산권과 관련된 것은 의회 하원에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것과 지금 상충되는 측면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시행이 될지도 지금 불확실성이 상존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본 고용시장의 회복에 비해서 소비의 증가가 많이 늘어나면서 경기 회복 기대를 충족을 시켰는데 이 기대가 앞으로 충족이 될 수 있을 것인가와 관련해서 변수가 좀 생긴 상황이다라는 게 현재 지금 미국 경제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글쎄 2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방 지출은 의회의 권한인데 의회의 권한을 대통령이 행사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보조금은 지급을 하고 급여세는 인하하고 만약에 내년도에 다시 재선이 되면 급여세는 영원히 아무튼 동결을 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 쓰는 거는 많이 쓰고 대신에 세금은 덜 걷겠다. 이렇게 되면 공화당과 민주당의 안을 짬뽕을 한 형태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은 많이 걷어서 많이 쓰자고 공화당은 적게 걷고 적게 쓰자인데 그 적게 걷고 많이 쓰자라고 하는 거는 양쪽을 모두 다 좋은 것만을 뽑아내는 건데 그러다 보면 나중에 미국의 살림이 거덜이 나버리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아무튼 시장의 반응은 아직은 그냥 좀 지켜보는 그런 형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지난주에 있었던 경제 지표는 이 정도로서 한번 짚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에서 나스닥 시장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우리 시장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장님께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 들어서 아무튼 그 3월 달에 저점을 찍고 난 다음에 우리 시장이 드디어 세계에서 주요국 시장 중에서 가장 상승률이 높은 시장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될 거다라고 하는 기대도 상당히 좀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시고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어차피 뭐 유동성 장세라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대충 다 이렇게 짐작하는 바가 대동소이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약간 버블의 초입일 거야. 아직은 보통 우리 겪었다시피 지금 이렇게 미쳐서 좀 과해하면서도 한 반년, 심하면 1년도 가. 그죠? 그렇죠. 그리고 이러다가 혹시나 무슨 미국 중국 사이에 한번 푸닥 끓이는
모습을 보이든지 아니면 미국 장이 한번 좀 조정을 받든지 해서 우리 밀려? 첫 번째 밀리는 거는 무조건 들어올 거야 아마. 이거 기다리는 사람들이 얼마면 돈이 얼만데. 그래서 지금은 한번 밀리는 모습 보이더라도 절대 털면 바보 돼. 뭐 이런 게 대충 시장 분위기 같습니다. 예. 그죠? 그런 그렇죠. 상황이고 이러다가 이제 모든 시황과 모든 전망이 추가 상승에 맞춰서 논리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달러가 약세. 자, 이 정도면은 그동안의 달러 약세도 조금 이제 숨고르기 내지는 좀 조정을 받을 만한 타이밍 아니냐 싶은데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밤사이에 달러가 좀 강해지든 금값이 좀 약해지든 그것보다는 그동안의 달러 약세 금값 상승만 기사가 나옵니다. 뭐 공매도가 아까도 잠시 뭐 이렇게 저도 들었습니다만 공매도 금지가 해제되면은 외국인이 살 거야. 이거 일단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논리예요. 예. 그러면 1500, 1400, 1500대, 1400대 그리고 그 이후에 1600, 1700, 2000까지 2100을 넘어서는 그 과정에서 계속 팔았던 이 외국인들이 공매도가 재개되는 그걸 기점으로 해서 그래서 매수한다. 주식을 매수한다. 저 같으면 공매도 한번 먼저 때려서 싸게 해서 들어오겠습니다. 뭐 그런 어떤 지금은 이러나 저러나 장급 끼기 전까지는 어떤 기사, 어떤 전망을 보더라도 어떤 유튜브를 보더라도 오른다. 이래서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밖에 안 나오는 시점이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 꺾일 때 가서 생각해도 늦지 않겠다는 생각을 요즘 하게 됩니다. 여기다 대놓고 전통적인 어떤 밸류에이션, 전통적인 기술적 분석 이걸 갖다가 들이대기에는 지금 시장이 너무 다르다 하는 걸 갖다가 갈수록 절감합니다. 예. 자, 이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리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이제 싸다는 느낌은 없어진 거죠. 그렇죠. 예, 예. 예, MSCI 12개월 선행 주당 순이익 기준으로 해서 PER을 본다면은 우리 시장이 지금 12.6, 7배 정도 된 거니까요. 이거는 이제 2000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지금 우리 주식시장의 어떤 밸류에이션이 높아진 상황. 예. 미국 S&P 500을 보더라도 지난 주말 기준으로 한 22.6배니까 IT 버블이었던 2000년에 25배 간 이후에는 지금 가장 높아져 있는 상황이니까 네. 싸다라는 생각은 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시장만 놓고 봤을 때는 말씀하신 미 달러 지수 하락, 지금의 기조라면은 달러 지수가 이제 추세적으로 달러 약세가 한 1, 2년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그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달러 지수의 하락이 우리 시장의 어떤 상대적 매력을 높일 수 있는 큰 의미가 된 것 같습니다. 준비된 차트를 하나 보시면은 이 차트가 지금 미국 달러 지수와 선진국, 신흥국 주가 간의 상대 강도를 그린 이 차트입니다. 예. 이 달러 지수가 상승을 하면은 이 두 개를 보면 지금 굉장히 같이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즉 달러 지수가 상승하면은 신흥국 대비 선진국 주시장이 더 많이 오르게 되고요. 반대로 달러 지수가 하락하게 되면은 선진국이 우리보다 더 떨어지고 신흥국이 더 지금 그 주가의 강세가 더 우월해진다. 이런 어떤 지난 20년 넘게 걸쳐서 움직여왔던 큰 모습인데 지금 이 달러 지수의 하락이 원인은 차치하더라도 앞으로 지금 이제 하락기로 간다면은 선진국보다는 신흥국이 좋을 거고 신흥국 가운데서는 우리 한국 시장이 가장 우월하지 않느냐 대표적인 게 아니냐 따라서 우리 시장의 강세 기조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 심리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게 지금 우리 시장의 어떤 주가 수익률이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그런 어떤 요인으로서 작용을 했다. 그리고 이 기대가 지금 시장을 지배하고 있어서 지금 이 말씀하신 대로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쉽게 꺾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예.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글쎄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제일 우려되는 부분들은 투자자들이 너무 급하다라고 하는 것이 제일 좀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면 지난 일주일도 그렇고 한 10며칠 동안을 보면 주가가 떨어지는 거를 견디질 못하잖아요. 예. 조금만 내려가면 그냥 매수를 해서 다시 또 올라가고 막 이렇게 그걸 하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매수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지만 반대쪽으로 보게 되면 그만큼 수익에 대한 욕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굉장히 이 오르는 거를 견디지를 못하는 형태로서 계속 가니까 내리는 걸로 견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이 계속 달궈지는 것 자체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좋은 그 형태는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는 좀 그 감안을 좀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 소장님께 한번 종목별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성장주 오늘은 조금 주춤하고 있지만요. 지난주까지는 굉장히 강세였습니다. 성장주 강세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유지가 될까요? 바이오 주식 뭐 그다음에 또 그 지난주 같은 경우에 보면 2차 전지주들이 굉장히 강세였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러니 지금 뭐 언택, 컨택 나누고 성장주의 반대 개념은 그러면 뭐죠? 지금은 반대 개념을 가치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치주라고 보고 있다. 예. 이제 많이 오른 쪽에서 좀 이렇게 차익 실현을 한다면은 덜 오른 쪽에서 찾아가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지금 저는 우리 국내 투자자들이 지금 이제 지난달 7월 달에 제일 많이 산 해외 주식 테슬라 한번 주목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런 상황인데요. 7월 달에 그냥 모여 있네요. 모여 있죠. 어쨌거나 7월 13일은 미국 나스닥 시장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모든 하이테크주들이 7월 13일 날은 윗꼬리가 달리고 음봉이 크게 생기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때가 아직까지 아마 테슬라가 저 실적을 발표했을 때 실적 겁니다. 발표했을 예, 때. 네. 근데 7월 중에 이렇게 샀다면은 우리 아마 7월 중에 진입한 분들은 대충 본전 내지는 약간 미달일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지금 뭐 기술적으로만 보자면 기준선 전환선이 딱 붙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삼각형 만들다가 다시 위로 가느냐 아니면 이렇게 아래쪽으로 흐르느냐에 따라서 후행 스팬도 이런 굉장히 좀 크리티컬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얘가 밀리면 LG화학도 좀 조정받는 거고 얘 다시 이러다가 붙으면 또 가고 이런 상황일 거고 예. 지난달 테슬라가 제일 많이 산 종목이었다면 5번째로 많이 산 종목이 또 니콜라입니다. 이거는 뭐 인포맥스에서 제가 차트를 못 찾아가지고 결국 인베스팅닷컴 같습니다만 요즘 우리 증시에서 많이 보는 무슨 제약회사 비스무리합니다. 급락이 오르다가 충쿵 했는데 7월 중에 그렇다면 여기입니다. 이 과정에 들어섰는데 아마 이 장을 만드는데 로빈후드와 더불어 우리 국내 투자들도 기여를 한 바가 있겠죠. 고점 보세요. 93불입니다. 94불입니다. 94불이 했던 게 36불 72센트 현재 지난 주말. 이런 장에 엄청나게 공장 하나 없고 트럭 한 대 못 만들었고 무슨 뭐 수소 전지가 됐건 조립이 됐건 뭐가 됐건 전부 남의 손 빌려야 되는 회사인데 그 아이디어 하나 갖고 지금 저러고 있는 중입니다. 저러고 있는 중이고 현대차를 갖다 능가하는 시총이고 이런 시장을 살고 있는 와중에 여기서 결국 또 통상적으로 이렇게 한번 출렁했던 선수들은 한 번 더 하고 나서 뭐 끝을 보더라도 보는 거니까 예.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성장주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구분은 저로서는 지금 잘 안 됩니다만 이런 식의 어떤 게임은 계속 되어지리라고 봅니다. 예. 많이 밀렸다 싶으면은 그냥 가는 거. 요즘 우리 개인들도 개인들 중에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또 굉장히 꽂혀 하시는 종목 중에 마라톤 페이턴트 같은 거, 비트코인 채굴 그거 관련해서 그게 지금 한 40센트 하던 놈이 4불을 넘었으니까 예. 몇 주 사이에 그냥 10배가 된 거거든요. 가만히 보니 그 회사가 뭔지는 잘 몰라도 예. 저는 이렇게 보니까 장기 추이를 보니까 옛날에 한 130불, 125불 하던 놈이 40센트까지 갔더만요. 예. 그러면 저도 사겠습니다. 뭐 하는 회사인지 몰라도. 예. 그러니 돈은 철철 넘쳐요. 금리는 하나도 없어요. 이런 상황이다 보면은 여기서 지금 이제 증시에 대해서 뭐 어느 종목이 더 갈까 덜 갈까 보다는 그동안에 못 간 쪽, 상대적으로 처졌던 쪽 잡아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지금 오늘 뭐 비롯해서 지난주 후반 정도서부터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한 있는 2주 모습. 전 대비 지금 현대차에 뭐가 달라졌나요? 펀더멘털이나 어떤 그 전망이? 저는 그런 측면을 본다면은 굳이 현대차를 언급한 것은 요즘 핫한 종목이니까요. 예. 그랬을 때 그런 것을 본다면은 이거는 머니 게임이라고 밖에는 저는 안 보입니다. 예. 네. 뭐 그렇긴 하지만 시장을 너무 나쁘게 보시지는 마시고요. 예. 네. 자, 그 이사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트럼프 행정부가 사실상 보게 되면 중국 기업을 지금
퇴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당히 아무튼 미중 간의 갈등이 정치적인 부분들에서 경제적인 부분으로서 조금씩 넘어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런 그 상황이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미중이 앞으로도 계속 패권 전쟁을 하겠지만은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전면전이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렇죠. 일부 국지전이기 때문에 미국 대선을 앞두고서 익히 우리가 알고 있는 미중 간의 어떤 큰 문제를 대선을 3개월 앞둔 상황에서 야기할 수는 없다. 이런 정도의 모습이니까 지금 다시 말해서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대선에서 불리한 상황에서 중국 때리는 모습을 어느 정도 조금 보여주면서 이 대선 전략 차원에서 지금 진행되는 것이지 이게 세계 경제에 대한 어떤 지난 2018년처럼 우려를 줄 정도의 그런 어떤 상황은 아니다라고 일단 전제를 해야 할 것 같고요. 다만 한 가지 주목이 되는 것은 트럼프 특히 이제 대통령이 미국 쪽에서 이렇게 중국의 이 테크주들을 계속 세게 때리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중국 테크 기업들의 성장성이 좀 약화가 되고 또 중국 내에서는 이걸 수입 대체를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려고 하는 어떤 필요성이 커지게 된다면은 예. 그렇게 된다면은 전체적인 우리 주시장에서 가장 큰 이 비중이 가장 큰 이런 반도체나 이런 쪽 IT 쪽의 어떤 수요가 조금 둔화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나온 우리 IT 기업들의 어떤 상대 강도의 이런 약화된 모습들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그 국제적인 부담감은 좀 주지만은 전체 시장에 영향을 줄 정도의 큰 이벤트로 볼 필요까지는 아직은 없지 않는가 이렇게 예.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소장님께는 예. 개별 종목을 또 거론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건데 미국에서 틱톡하고 위챗을 퇴출하기로 이렇게 그걸 했습니다. 뭐 그 자본주의에서 기업을 이렇게 퇴출할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가치 판단은 우리가 뒤로 하고요. 중국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 것 같습니까? 이런 종목들이 그 퇴출되고 이러면서. 아무래도 미국 대통령이 그래도 그 정도까지 액션을 했으니까 예. 지난주 텐센트가 많이 밀렸죠. 그렇죠. 예, 위챗의 뭐 모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의 흐름이고 지금 뭐 그렇습니다. 홍콩은 또 이제 캐리람을 비롯한 또 홍콩 행정장관을 비롯해서 또 중국 고위 관계자들 또 뭐 미국 내 자산 동결하고 이렇게 나오니 아무래도 홍콩 시장 밀리고 수출 지표 좋고 뭐 PMI 좋고 하는 와중에 조금 이제 중국이 무엇보다도 완화 정책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다는 부분 이런 것들이 중국 증시에 조금 이렇게 제동이 걸리는 양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렇게 제가 봐서는 뭐 이상재 이사님도 그렇게 뭐 미중 간의 갈등 그렇게 크게 보지는 않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막 아무 말 대잔치가 펼쳐지는 것 같은데요. 예. 저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관련한 그것도 그렇고 주말에 앞서 또 이렇게 언급되었던 행정명령 가운데 급여세 면제, 우리가 말하는 뭐 소득세가 아닌 급여세, 일종의 우리가 이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내듯이 그걸 갖다가 이제 월급에서 고용받는 사람들이 있지, 그걸 갖다가 면제를 하는데 이걸 이런 표현 말입니다. 이 지금 백악관에 들어가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나와 있던데 한번 그 중에 지난 주문에 이 디퍼링 무슨 말이죠 이게? 지금 이 페이롤 텍스, 이 급여세를 갖다가 연말까지 디퍼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그러면 연말까지 안 내도 된다는 건지 그러면 영 안 내도 되는 건지 아니면 해바뀌고 나서 그럼 몰아서 내야 되는지. 언론에 해석해 놓은 걸로는 연말까지 유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유예란 얘기는 그럼 나중에 가서 결국 내야 되는 건가요? 뭐 그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 내가 재선되면은 급여세 이거 완전히 영구적으로 탕감하겠다 했더니만 예. 또 뭐 레리 커들론가 이 친구가 나와서 또 허겁지겁 보스가 한 얘기 또 수습하느라고 그건 그 얘기가 아니고 즉 연말까지 내기로 유예했던 거 안 내도 된다는 의미야. 이런 식이니까 지금 낸시 펠로시 말이 내지는 척 슈머의 말이 맞는 겁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를 본인이 모르는 것다. 이런 식인데 미중도 그렇고 그런 상황이고 중국은 그냥
미중 갈등이 무섭다기보다도 그동안 올라왔던 거에 대한 조금 숨고르기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생각만큼 인민은행을 비롯해서 돈을 팡팡 안 뿜어주니까 이렇게 좀 속도가 제동이 걸린 거로 보입니다. 예. 네. 자, 그 이사님께 마지막 질문을 간단하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중국 시장 모두 다가 지금 큰 시장 옆에 지금 우리 옆에 있는 시장인데요. 양쪽 중에 우리가 어느 쪽을 좀 더 자세히 보면서 가야 될까요? 근본적으로는 전 세계 주식시장의 추세를 좌우하는 것은 뉴욕 증시, 미국 증시이니까 예. 미국 증시의 향방을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데요. 누가 더 유리하냐고 관련해서는 전 사실은 미국도 조금 사실 그렇게 아주 긍정적이지는 않고 중국도 그렇게 아주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미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올해 전개된 모든 모습들이 미래 세대의 어떤 그 소득을 미리 지금 현재 세대들이 당겨다 쓰고 있고요. 그렇죠. 은퇴 세대의 이자 소득을 당겨서 지금 기업들에게 지원해주는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까 이 부의 불평등이 지금 심화가 되고 이게 지금 나중에 후유증을 줄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큰 상황이고 중국 입장에서는 이번 대선에서 누가 되더라도 미국의 중국에 대한 어떤 그 패권 전쟁 차원에서 억압 조치는 사실은 이게 큰 변화는 없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중국의 미래 역시 그렇게 아주 밝아 보이지는 않고요. 따라서 지금 상황은 오히려 미국이나 중국보다는 이번 앞으로 미 달러 약세가 좀 장기화된다면은 미국이나 중국을 제외한 이머징 가운데서 우리 시장이나 동남아 시장 이런 쪽들 내지는 이제 원자재 가격이 미 달러 약세에 의해서 상승한다면은 원자재 관련 이머징 시장 이런 쪽이 좀 더 관심의 대상이 돼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예, 지금까지 이상재 유진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 이진우 GFM 투자연구소 소장이셨습니다.